바야흐로 여행 가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모처럼 한껏 꾸며봤는데요. 여러분, 저 여행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반의 준비를 했죠. 선글라스, 캐리어, 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자잔! 여권까지! 얼마 만에 펼쳐보는 여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권이 조금 특별하게 생겼다고요? 눈치채셨군요. 이 여권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여권이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특별한 여권 들고 여행 떠나보시죠. 가시죠! 여행을 떠나요! 우!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호미곶인데요. 호미곶의 랜드마크가 또 상생의 손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상생의 손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호미곶 상생의 손 앞에 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 여권을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지? 어디 계시지? 동현 씨. 안녕하세요. 호미곶 등 데로 오셔야 되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아, 제가 잘못 찾아온 건가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권이라고 하니까 여행 가려고 챙기긴 챙겼는데 이 등대 여권 정확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각지에 있는 등대들을 탐방을 하시면서 여권을 소지하시고 스탬프를 찍어서 스탬프를 모으는 게 주 목표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름다운 등대들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등대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이 콘텐츠를 마련을 했고요. 현재는 많은 등대 애호가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등대와 역사가 있는 등대, 그리고 재미있는 등대까지 총 3가지 테마로 나뉘는 등대 여권. 여권의 스탬프를 꾹꾹 찍다 보면 전국 방방곳곳 47개의 등대와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온 네, 따끈한 등대 여권이란 말씀이시죠? 굉장히 핫합니다. 출시하자마자 이틀 만에 완주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우와, 일단은 여기가 지금 호미곶이니까 어디 등대부터 가보면 좋을까요? 저쪽 호미곶 등대부터 가실까요? 호미곶 등대요? 네. 호미곶 등대 출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미곶 앞바다를 지켜온 건 상생의 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불을 밝혀온 호미곶 등대. 안녕하세요. 제가 이 등대 투어의 첫 번째 장소로 여기 왔거든요. 이 경북에서 등대 여행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호미곶 등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20년 된 역사를 같이 자랑하고 있고요. 예? 120년 된 역사 자랑하고요. 120년이요? 엄청 오래됐네요. 무려 114년간 한반도 바닷길을 밝혀온 호미곶 등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올해의 세계 등대 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저 들어가도 되나요? 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원래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촬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등대 내부를 공개합니다. 들어와 있어요. 너무 설레요. 와. 뭐 계단, 철제 계단도 그냥 용접 없이 그냥 리벳디엠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때 그대로 지금 계단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08년도 그대로 지금. 대한제국 정부 주도로 건립된 호미곶 등대. 천장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약골 문양이 새겨져 있어 더 의미가 크고요. 철근 없이 벽돌로만 쌓아 올려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은 거죠? 100년이 넘었는데 무너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거죠? 계단이 생각보다 폭도 좁고 가파르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제가 올라가 본 계단 중에 제일 가파르고 제일 무서운 계단이에요. 등대 보는 게 여러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단을 거의 4발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용만 캐스터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드디어 끝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아니 뭐 하시는 것 같다. 비가 올라. 여기 이렇게 빡빡하긴. 우와, 진짜 멋있네요. 우와. 등대에 오른 자만이 볼 수 있는 절경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등대 위에 올라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저희도 한 번씩 장비 점검을 올라왔다 보면 그냥 멍 때리게 돼요. 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24년째 등대를 지키고 있는 김현길 씨. 아무래도 이렇게 등대에서 계속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만큼 등대에 올라오시면 좀 뿌듯하고 보람이 좀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일반 직장하고는 또 틀리게 책임감과 뿌듯함은 있죠. 좀 외로움도 있지만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가 되고 그 장비를 관리하고 또 제가 이 근무 쓸 수 있고 하는 게 좀 뿌듯합니다. 어찌 보면 희망의 빛일 수도 있고 힘든 사람한테는 또 한 번 더 살아보겠다는 뭐 충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탬프 찍는 곳에서 실제로 등대 여행 중인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스탬프 지금 찍으러 오신 거예요? 네. 와, 여기 지금 도장 찍어놓은 데가 지금 갔다 오신 네, 거예요? 갔다 온대요. 네. 송내물도도 갔었어요. 우와. 오동도 갔었고 오도. 우와. 처음에 이거를 하기 전에는 생각도 안 해봤던 그런 곳을 알게 되고 가게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우리나라에 몰랐던 곳을 좀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추천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스탬프를 찍으며 오늘을 기록해 봅니다. 험이고 등대. 아, 근데 이렇게 찍고 나니까 다른 등대들이 점점 더 궁금해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영덕의 대표 관광지인 해맞이 공원입니다. 등대가 어디 있는 거지? 없는데? 등대 어디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등대 여권을 찍어야 되는데 등대가 없어요. 정말 등대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 없어요. 등대 밑이 어둡다더니 아, 이게 등대 아닙니까? 아, 이게 그냥 조형물이 아니고 등대예요? 맞아요. 대게의 고장답게 대게를 형상화해 만든 창포말 등대. 원래는 평범한 흰색 콘크리트 등대였는데요. 2006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조형 등대 현상 공모전에 당선되며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요. 덕분에 여행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이야, 잠깐만요. 계단이 도대체 몇 개예요?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본의 아니게 운동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우와! 우와! 대박! 너무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영덕의 푸른 바다. 달 아래 펼쳐진 풍경에 마음까지 청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딱 서가지고 동해 바다를 쫙 바라보니까 저기 끝에까지 보이거든요. 날씨가 맑을 때는 홈이고 호랑이 꼬리가 다 보이고요. 울릉도까지 보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동해안 지질공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아래 내려가면은 약속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손가락으로 약속을 거는 그런 모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년적으로. 마치 이곳에 또 오기로 약속하는 것 같죠? 동해안의 지질 명소와 눈부시게 푸른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덕 등대 여행. 여권 들고 찾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탬프까지 다 찍었습니다. 미션 성공! 등대 여행의 종착지는 간포항인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등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도장 찍는 게 여기 가까이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보자.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 찾아온 등대가 여긴가 봐요. 와! 조금 동그랗게 생긴 거. 등대 이름 적혀 있는 데가 없나? 없네. 저 혹시 등대 보러 오셨어요? 혹시 이 등대가 무슨 등대인지 아세요? 네, 이 등대는 송대말 등대 옛날 등대입니다. 현재 송대말 등대는 이쪽에 보시는 저 등대가 송대말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펼쳐진 끝자락이라는 뜻의 송대말 등대는 국내 유일의 한옥 등대입니다. 저희 송대말 등대는 감사지 3층 석탑을 모티브로 한 한옥 기와로 만든 등대로 2018년까지 사람이 관리하는 유인 등대였습니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만들어져서 저희 이제 경주시에서 빛을 이용한 미디어 전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인 등대가 되면서 텅 비게 된 공간을 활용해 만든 빛체험 전시관. 개관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이 자자하다고요. 이거 지금 바다예요, 바다! 파도가 밀려와요! 발 아래로 파도가 밀려오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저희 이제 경주 바다 뭐 문무 대왕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유사의 얘기를 스토리텔링해서 미디어로 체험하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간포 바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빛 체험 전시관. 지난 4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인테리어 부문에서 무려 본상을 차지했다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바다와 파도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겁니다. 조명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잡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 이 화면에 보시면 빛이 따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바다를 밝혀주는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등대가 돼 바다의 밤길을 안내하는데요. 우와, 저기 보이세요? 저렇게 밝은 빛을 지금 제가 등대가 돼서 이 바다를 밝히고 있어요. 캄캄한 밤 어선들에게 길을 안내하던 빛이 항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 예술을 선사하는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전시도 봤으니까 이제 스탬프를 찍어야지. 송대말 등대가 아니에요. 간포항 남방파제 등대? 찾았다! 등대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간포항 남방파제 등대. 일단 스탬프부터 찍고 저기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스탬프 속 간포항 남방파제 등대로 향하는데요. 이동하는 사이 해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이윽고 간포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내려앉으면 마침내 등대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등대의 작은 불빛은 오늘도 망망대해에 있는 뱃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확실히 등대는 낮에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어둠이 내린 다음에 불이 켜지고 나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니까 등대가 이제 잘 왔어 하고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벽면에도 관문사지 3층 석탑 모습이 있어. 우와, 등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와, 너무 예쁘다.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는 등대와 오늘 함께 여행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상 속에서 좀 답답하다 하신다면 요 등대 여권 하나 들고 훌쩍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멋진 등대가, 넓은 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대 여행 좋아요! 와, 근데 진짜 힐링이다. 각박한 일상에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등대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끝없는 바다가 그리고 등대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고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소중한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7 장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잊혀가는 옛것을 지키고자 오늘도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귀한 결실 함께 만나보시죠. 펼쳐진 풍경이 곧 한편의 작품이 되는 계절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쁠까? 정말 작품이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이렇게 예쁜 꽃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은요, 증평에서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저 요즘에 문화생활이 조금 그리웠거든요. 게다가 특별한 전시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빨리 가야겠죠? 얼른 가시죠. 내륙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 증평군. 하지만 꽤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인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증평군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짝 둘러보고 왔는데요. 뭐 익숙한 작품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 지금 7인 7색 무형문화재 이야기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에 계시는 무형문화재 7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작품, 그리고 뭐 작업 도구 등등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충북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작품뿐만 아니라 장인들이 직접 사용한 작업 도구 등 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와, 어쩜 이렇게 섬세할 수 있죠? 이 작품이 인두로 지져서 그린 작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은에 거주하시는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 기능보유자이신 김영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삼공불환도라고 하는 고사 인물화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낙화로 그린 산수나 인물, 또 동물 등 여러 가지 섬세한 표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정교한 작품입니다. 각자 다른 성격을 지녔지만 모두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비교 불가의 완성품이 탄생하기까진 그 재료부터가 남다릅니다. 아, 이 작품은 가야금. 네, 네. 맞습니다. 가야금입니다. 악기장은 전통 악기를 만드는 장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제작한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제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20년 이상 자란 오동나무를 채취해서 판자 가공 후에 5년 정도 자연 건조를 하며 진을 빼고 그 이후에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금을 통해서 하나의 악기를 만드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귀한 볼거리를 한자리에서 마주할 기회 흔치 않죠. 그래서일까요? 둘러볼수록 마음 한편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괴산, 충주, 보은, 증평.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거든요. 또 덕분에 이렇게 멋진 작품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도 드네요. 7인 7색 무형문화재 이야기의 전시가 더 뜻깊은 이유. 주말마다 실제 전시에 참여한 장인분들의 작업 과정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도자기는 정말 꼭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예, 오늘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네.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뭐 밥그릇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전시하고 시연이 있으니까 이 타임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 적성이 맞으시면 전업도 생각해 보시고. 전시회를 찾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네, 좋아요. 관람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겠죠. 선생님, 이게 제가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되네요. 발하고 손하고 같이 못 움직이겠어요. 예, 예. 이거 너무 꽉 쥐시면 안 돼. 그러니까 손하고 발하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 얘들아, 소통을 좀 해주겠니? 발하고 발하고 손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을 좀 해주겠니?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게 직접 배우는 전통문화 체험. 이 얼마나 뜻깊은 자리겠어요. 사기장 이종성 선생님과 함께 도자기를 빚어보는 시간. 서툴긴 해도 재밌습니다. 고운 흙을 매만지며 즐거움에 푹 빠진 사이 어느새 그럴싸한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잘 만들었죠? 곁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됐다. 저는 이만하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화병이 완성이 됐거든요.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나만의 정형화된 화병이 아닌 나만의 화병이 완성이 되니까 뿌듯하네요. 화려하진 않아도 그 속에 소박한 멋이 있고 투박하긴 해도 볼수록 정겨움이 느껴지죠. 오늘 이렇게 전시 공간에서 시연과 체험을 다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자리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통을 좀 알리는 계기가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코로나로 조금 위축이 됐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시만 보고 떠나기엔 아쉬운 발걸음. 그래서 증평에서 멀리 보은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또 다른 장인분의 작업실인데요. 날카로운 칼날이 나무판 위를 쉬지 않고 오가길 여러 번. 충북의 무형문화재 각자장 박영덕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작업이 한창인데요. 어찌나 열심인지 제가 감히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옆에서 정말 굉장히 집중하신 것 같아가지고 작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참을 좀 기다렸어요. 제가 전시장에서도 선생님 작품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각자라는 말이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각이라는 의미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새길 각자의 글자 자자, 글자를 새긴다. 목판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넣는 작업. 박영덕 각자장은 취미로 시작한 이 일에 흠뻑 빠져 본업인 농부의 길을 접고 전통 각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 아는 거 나왔어요. 훈민정음, 예. 나라는 말씀이 예, 예. 맞죠? 노력과 실력을 인정이라도 하듯 그간의 수상 실적도 대단한데요. 아, 이렇게 찍혀서 책이 만들어진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목판이 자, 여기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 가장 첫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 요게 고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2014년도에는 훈민정음 회례본으로 문화재 성장상을 받고 2015년도에는 이제 대한민국 전성공예대전에서 원회본을 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해야만 완성할 수 있는 각자장의 작품들. 한자 한자 새기기가 꽤 어렵고 고단한 작업인데요. 그럼에도 전통을 향한 자부심이 있기에 그의 손은 오늘도 쉴 틈 없이 분주합니다. 이런 노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전통 문화를 더 소중히 지켜야겠죠.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의 시간을 보니까요. 정말 인고, 노력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 전통 문화에 대한 그 맥이 이어지려면 저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관심이 아닐까 싶거든요.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을 조금이라도 가져준다 하면 나중에 더 큰 지금 뭐 BTS나 한류 이런 거 이상의 전통 문화가 뿌리가 더 깊이 뻗고 더 큰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을 잇는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 계속해서 만나볼 텐데요.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묵묵히 예술의 혼을 쌓아가는 또 다른 주인공. 필장 유필무 선생님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거대한 크기의 붓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의 또 다른 작품들이 궁금해집니다. 실례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예. 아, 전시장에서요. 정말 예. 멋진 붓들을 보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과연 이런 붓은 어떤 분이 만드시나 궁금해서 왔어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지금도 작업 중이신 것 같거든요. 예, 예. 이거는 세필인데요. 작은 붓. 그 경호필이에요. 쪽제비 꼬리털하고 양의 발꿈치털을 두 가지를 섞어서 매는 그런 작업인데 지금 털을 섞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과정. 문방사우 중 하나로 예로부터 쓰여온 붓. 이를 온전히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수작업. 고집스럽게 한 길을 걸어온 그를 세상은 이제 장인이라 부릅니다. 요즘 시대에 일일이 손으로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하죠. 게다가 종종 쓰이는 예상외의 재료, 그의 붓이 남다른 이유입니다. 와, 지금 선생님 작업하시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는데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또 소재가 좀 독특해요. 이건 억새입니다. 억새. 억새 풀. 섬유질이 있는 모든 그 식물들은 다 붓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기에 더 친숙하고 특별한 필장의 붓. 드디어 완성입니다. 아,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예.
이제 붓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붓입니다. 아, 이게 억새여서요. 굉장히 가벼워요. 일반 붓보다는 가벼운 게 특징인 억새로 만든 붓. 종이에 스미면 그 느낌은 또 어떨까 궁금한데요. 만든 이의 정성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써내려가는 글자. 살짝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잘 써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무슨 말을 쓸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쁜 말. 감사해요, 사랑해요를 담아봤습니다. 이게 억새로 만든 붓이었잖아요. 종이랑 닿는 느낌이 사그락사그락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곱게 뻗은 붓은 그가 걸어온 인생을 대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붓을 만드실 때 하나하나 만드실 때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드시는지도 궁금해요. 아직 손도 못 대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을 계속 완성도 있게 붓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 제 삶의 어떤 몫이 아닐까. 세상에서의 몫. 전통을 잇는 충북의 많은 장인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소중한 문화는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옛것을 향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